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 한복판이 러시아의 군사 부품 조달을 위한 스파이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산 첨단 부품이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유입된 뒤 우크라이나 공격용 미사일과 드론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키우의 고층 건물을 타격해 최소 24명을 숨지게 한 러시아 KH-101 순항 미사일 잔해에서도 일본산 컴퓨터 모듈이 발견됐습니다. 미사일 유도 기능에 사용된 부품으로 국제 제재에 따라 러시아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정찰총국 GRU 산하 비밀 조직 제20국이 일본에서 군사 부품과 기술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직 책임자는 GRU 베테랑 장교 막심 필첸코프로 2024년 2월 일본에 입국한 뒤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직원으로 위장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점은 일본 경찰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도쿄 아에로플로트 사무실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은 첨단 장비와 공작기계, 군사용 전환이 가능한 부품을 확보해 스리랑카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는 우회 수출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에로플로트의 일본 활동이 중단된 뒤에는 현지 협력사 프로코에어가 일부 역할을 대신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운송장에 의료 장비라고 적힌 물품이 크렘린궁 연계기업으로 지목된 러시아 제약사 알팜으로 보내졌습니다. 프로코에어는 고의적인 제재 회피를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약 90%에 일본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산합니다. NEC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기업 제품도 확인됐지만 해당 기업들이 군사적 사용이나 러시아 반입 사실을 알고 공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에서 정보 요원들이 대거 추방되자 일본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에는 간첩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법이 없어 관련 사건에도 간첩죄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적용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스파이 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회 조달망이 일본의 첨단 산업과 허술한 방첩 체계를 동시에 파고들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약 7천 명의 환자가 발생한 기생충 감염 사태와 관련해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원인 식품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대규모 리콜과 식재료 교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 팜스는 기생충 오염 가능성이 있는 채썬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미국 27개 주에서 리콜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6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멕시코 중부에서 공급돼 플로리다와 조지아, 텍사스, 미시간, 오하이오 등지에 유통된 양상추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34개 주에서 약 7천 건의 사이클로스포리아증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질환은 사이클로스포라라는 미세 기생충에 감염된 채소나 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며 심한 설사와 식욕 부진, 복통과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아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물이 분변 등으로 오염될 경우 기생충이 채소에 달라붙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정화되지 않은 물을 사용한 농장에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 세척만으로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테일러 팜스는 식료품점뿐 아니라 타코벨과 잭인더박스 등 대형 외식 업체에도 양상추를 공급해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미시간과 오하이오,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의 일부 타코벨 매장에서 사용된 양상추와 감염 사례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코벨은 모든 매장에서 해당 양상추를 철수했고 잭인더박스도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지역의 식재료를 다른 공급처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월마트 역시 예방 차원에서 양상추 샐러드 4종을 리콜했습니다.
테일러 팜스 제품과 관련한 식품 안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에는 맥도날드에 공급된 양파와 관련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입원했습니다. 2015년에도 코스트코 치킨 샐러드에 사용된 샐러리와 양파가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여러 주와 대형 외식업체에 동시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구조에서 한 번의 오염이 얼마나 넓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리콜 대상 제품을 구입했거나 섭취한 소비자에게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한 뒤 이란의 원유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쇄 해제 이후 약 한 달 동안 이란이 수출한 원유는 최대 60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압박단체인 이란 핵무장 반대연합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란이 약 7천만 배럴의 원유를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량은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준 뒤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상 봉쇄가 해제된 지 약 열흘 후부터 이란 유조선 20여 척이 말레이시아 동부 연안에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말레이시아 조후르주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 이른바 STS 방식으로 원유를 다른 유조선에 옮겨 실었습니다. 이후 원유는 중국 산둥성 등에 있는 민간 소규모 정유업체인 티팟 정유소로 운송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티팟 정유소는 대형 국영기업보다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이 환적 장소로 활용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란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 있고 국가 간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은 해역이 많아 감시와 단속을 피하기 쉽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난 2월 28일 이후 이곳에서 이란산 원유와 관련된 선박 간 환적은 4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의 하루 평균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량은 지난달 약 175만 8천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해상 봉쇄가 유지됐던 5월 하루 평균 6만 5천 배럴과 비교하면 27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달 수출액만 약 45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위치를 알리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거나 선박 이름과 소유주 정보를 바꾸는 방식으로 원유의 출처를 숨깁니다. 환적 작업도 영해 밖이나 레이더 감시가 어려운 해역에서 진행돼 말레이시아 당국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약 90%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입니다. 이번 원유 수출 확대는 전쟁과 제재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공급하며 경제적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척수 손상으로 팔과 손을 움직일 수 없었던 사지마비 환자가 인공지능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결합한 치료를 통해 손의 움직임과 촉각을 되찾았습니다. 미국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 체드 부턴 교수팀은 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신에 뇌 신호 해독과 척수, 뇌 전기 자극을 결합한 이중신경우회 DMB 시스템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에 이르며 절반 이상이 팔과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마비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손상 부위 아래의 운동과 감각을 모두 잃은 완전 척수 손상은 자연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거나 마비된 근육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지만 실제 촉각을 되살리고 회복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DMB 시스템은 환자가 마비된 손을 움직이려는 순간 운동을 담당하는 되뇌피질의 신호를 읽어냅니다. 이어 인공지능이 환자의 움직임 의도를 분석해 전환 근육과 척수에 맞춤형 전기 자극을 보내 실제 손과 팔이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손이 물체에 닿을 때 발생하는 압력 정보는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전달돼 손끝의 촉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연구팀은 2020년 다이빙 사고로 완전 사지마비 상태가 된 남성에게 이 시스템을 적용해 3년간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35주간 치료를 받은 뒤 환자의 오른팔 근력은 86%, 왼팔 근력은 62% 향상됐습니다. 얼굴까지 손을 올리고 코를 긁거나 입을 닦는 행동이 가능해졌으며 컵을 들어 물을 마시고 혼자 식사하는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빈 달걀 껍질을 손으로 집어들어 올릴 정도로 섬세한 동작도 수행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별도의 반복 학습 없이도 5개월 이상 손의 움직임 의도를 최대 84.6% 정확도로 인식했습니다. 일부 손목 감각도 돌아왔으며 전기 자극을 중단한 뒤에도 운동과 감각 회복 효과가 2달 넘게 유지됐습니다. 최근 추적 조사에서는 일부 회복 효과가 2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단순히 기계로 움직임을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손상된 신경회로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도록 돕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환자 1명을 대상으로 한 초기 임상시험인 만큼 다양한 척수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뉴스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